안녕하세요. 저는 한동안 사랑이라는 말을 조심해서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란 말은 너무 쉽게 시작되고 너무 어렵게 끝난다는 걸 이미 몇 번이나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이 가는 방향보다 상처가 덜 남는 쪽을 먼저 생각하게 됐습니다. 누군가를 깊게 들이지 않는 것, 기대하지 않는 것, 미리 선을 그어두는 것이 어른이 되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은 늘 조용했고 퇴근 후의 시간은 필요 이상으로 길게 느껴졌습니다. TV를 켜두고 보지도 않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불을 끄고 눕는 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외롭다고 말하기엔 스스로 선택한 고요였고 괜찮다고 말하기엔 마음 한구석이 자주 비어 있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에 가게 된 날도 그저 그런 하루의 연장이었습니다. 근처에 보호소가 있대. 지인의 말에 아무 생각 없이 그래? 하고 넘겼는데 그 말이 며칠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입양을 결심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번 보고 오면 마음이 좀 정리되지 않을까? 그 정도의 이유였습니다. 보호소 문을 열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짖는 소리, 철장에 부딪히는 발소리, 사람 기척에 한꺼번에 고개를 드는 눈들. 그 시선들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직원분의 질문에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네, 그냥요. 그냥이라는 말 뒤에 아무 책임도 없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드는 아이, 짖으며 다가오는 아이, 구석에서 아이의 눈을 감고 있는 아이. 그 모습들을 보며 속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을 책임질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마음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 케이지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짖지도 않았고 꼬리를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도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제가 묻자 직원분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입양을 몇 번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 말이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을 잘 믿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설명이 아이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안아보셔도 돼요. 아이를 안았을 때 몸이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자세, 실망하지 않기 위해 미리 접어둔 마음. 그 아이는 도망치지도 않았고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괜히 더 아팠습니다. 그날은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이의 눈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그리고 또 다음 날, 저는 이유를 붙여 다시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아직 입양 안 갔어요. 직원분의 말에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한 발 먼저 다가가 있었다는 걸. 입양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아이를 집에 데려온 날 아이는 집 안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마치 이 공간이 얼마나 안전한지 확인하는 사람처럼요. 이름을 불러도 돌아보지 않았고 손을 내밀면 살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괜찮아. 그 말을 아이에게 하면서도 사실은 제 자신에게도 하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아이는 현관 앞에서 잤습니다. 문을 향해 채로 언제든 나갈 준비가 된 자세로. 그 모습을 보고 불을 끄고도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이는 먼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같은 공간에 있었고 퇴근에 돌아오면 멀리서라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몸이 안 좋아 소파에 누워 있었을 때 아이가 제 발치에 조심스럽게 몸을 붙였습니다. 아주 작은 접촉이었지만 그 온기가 생각보다 깊게 가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크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떠나지 않는 선택이라는 걸. 확신이 없을 때도 곁에 있어 보는 용기라는 걸. 유기견을 입양하며 저는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상처가 있는 존재를 고치려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법. 기다림이 포기의 반대말이라는 걸, 그리고 조용한 동행도 충분히 사랑일 수 있다는 걸요. 아이는 여전히 크게 애교를 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힘들 때 항상 같은 자리에 같은 자세로 있어줍니다. 그게 제가 다시 사랑을 믿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이번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아이에게 하는 말이지만 그 말 속에는 한때 사랑을 두려워했던 제 자신을 향한 약속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